상팔선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와, 저는 막 이렇게 기립을 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네,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 영상도 오늘 네,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제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우리 안진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진영입니다. 대단하신 반갑습니다. 분이죠. 네네. 네. 타카 아저씨. 네, 네. 타카 아저씨도 오늘은 같이 진행하려고. 네, 저랑 옷 쌍둥이 같죠? 네, 되게 아. 뭔가 꽉 찬 느낌이고 좋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님 보고 싶어가지고 곁에 꼽사르기가 앉았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까지 환영을 못 받는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기운을 받고 가네요. 아이, 그러니까요. 와, 우리 안 기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아니 진짜 동백아가씨 우리 그 이미자 네. 스님께서 이제 66년 노래 외길 인생을 이제 이 무대로 정리를 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공연을 보고 왔는데 네. 66년 노래 인생, 정확히 나이는 지금 올해 84입니다. 와. 네, 근데 저는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큰 무대에서 정중앙에 딱 서 계셔서 네. 따로 뭐 안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대가 꽉 찬 느낌? 아, 그러니까.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는 정말 모두가 숨죽여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자라는 사람, 시대를 풍미한 이 거인이 네. 무대 위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부르는 마지막 무대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더할 나위 없는 마무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날 여는 오프닝 곡은 노래는 나의 인생이었거든요. 네네. 이 이야기 자체가 실제로 나의 인생은 노래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본인의 이런 대표곡들은 직접 부른 후에 약 2시간여 거친 무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와. 네, 2시간이 넘게 네. 공연이 들어갔는데 근데 저 그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네, 이게 다 혼자 부르신 건 아니에요. 아까 영상 잠깐 보셨지만은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 양이 또 함께 불렀는데 네. 전 굉장히 이날 의미심장한다고 느낀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네. 저는 노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미자 씨는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오. 즉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네. 나는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노래를 직접 들으셨지만 그런 느낌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희 같은 범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미자라는 이 대가가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본인이 맞아요. 느낄 때는 원래 내가 부르던 그만큼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무대인데 네네. 이 정도 무대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마인드가 전 너무 존경스러웠고요. 그날 MC를 황수경 아나운서가 봤어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래 잘 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맞다고 박수를 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동백아가씨의 첫 소설이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네네. 이제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미자 씨가 없으면 누가 위로해 주나라고 하니까 그러네. 이미자 선생님이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 수많은 후배들이 있다. 어. 이제는 새 물결, 새 인물들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이 불러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이미자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무대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의 경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눈높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네, 있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 네네. 그리고 또 후배분들하고 같이 노래하는 모습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주현미, 조항조도 그 약간 그 바로 밑세대지만 지금 최근에 핫한 우리 네. 완전 까마득한 후배들까지도 무대를 채워주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주현미, 조항조 씨의 무대야 두말할 나위 없고요. 아이, 그렇죠. 그분들이 네. 이미자 씨보다는 후배지만 그분들도 경력이 40년이 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김용빈 씨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데 김용빈 씨가 무대를 한 다음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단서를 깐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려놓으시는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들 그 얘기 못 하는데 왜 김용빈 씨 그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동안 66년 동안 본인의 이 위치를 유지하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다 참고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선생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수 이미자가 아니라 인간 이미자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정말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네. 네. 사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요. 맞아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저희들 시대 때 젊은 시절에는 우리 이미자 선생님을 목소리를 신이 준 목소리라고 네네.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돌아가실 때는
이 성대를 한번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보자 나올 정도로 그랬구나. 신이 준 목소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얼마나 그 목소리를 간직하고 네네. 또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절제된 행동 네, 노력 그러니까 많이 했겠죠. 네. 어떤 자기 기준에 그게 꼭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네. 내가 노래를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못 부른다는 얘기. 네. 아유 뭐 감동이 뭉클하네요. 프로다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은퇴 뭐 고별 무대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이미자 씨의 모습을 볼 수 없을까라는 걱정은 돼요. 벌써부터. 어느 무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훈아 씨랑은 좀 다른 게 나훈아 씨는 기웃대지 않겠다. 어디에서도 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선 이미자 선생님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후배들이 필요하다면 전통가요의 맥을 잇기 위한 무대라면 게스트로 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이미자 쇼는 없지만 네. 내가 정말 야. 거기에 조력자로서는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내려놓은 후에 난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인데 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특별 출연은 안 간다. 그러니까 아. 특별 출연이라는 얘기 자체가 특별한 무대라는 뜻인데 그렇지. 난 이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난 그냥 초대 손님이면 된다. 후배들이 날 불러준다면 내가 가서 거기서 조력자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야. 어떤 무대이든지 이미자 선생님의 무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되게 겸손한 프로네요. 그렇죠? 되게 겸손한 프로고 진짜 우리의 그러니까 연예계에 이런 어르신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네네. 예,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이미자 씨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진짜 여든이 넘은 나이라고 네.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 정정하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오래오래 우리 곁에 서 이렇게 좀 멋진 영웅의 모습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자 씨와 진짜 우리 타카 아저씨는 함께 나이를 들어온 세대시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차이는 있겠지만 또 그 네. 목소리 네. LG의 여왕이라는 그 칭호 음. 그 목소리는 익숙하죠. 그러니까요. 익숙하고 네. 또 노래 영화의 주제곡으로 참 많이 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하여튼 뭔가 먹먹하기도 먹먹하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번 주에 보셨던 우리 김형주 전 의원님도 네네. 다녀오셨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현장에서? 아니요 현장에서 네. 마주치는 못했고 그게 네. 전부 다 앵커님 덕분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문의 영광인 게 네. 그 다녀오신 후기를 네. 사진을 찍으셔서 그 페북에 올리시면서 김혜승 앵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도 페북에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자 씨의 은퇴 공연 이야기도 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민 씨. 사실 궁상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네. 이상민 씨가 결혼을 발표했어요. 이거 좀 의외였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결혼 발표하면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지 재혼한다라고는 안 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좀 예의이기도 한데 이상민 씨는 싹 다 내용이 20년 만에 재혼한다 이렇게 갔어요. 이유는 왜냐? 네. 이 상대 여성이 너무 유명했던 분이죠. 가수 이혜영 씨. 그리고 이혜영 씨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었고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스스럼 없이 서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혜영 씨는 지금 재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민 씨는 20년 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혼 소식을 밝혔으니까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네. 일단 연하고요. 중요한 거는 방송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일반인이시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씨가 더욱더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상민 씨도 50대를 넘어섰거든요. 게다가 20년 동안 홀로 생활해 왔는데 내가 다시금 가정을 꾸릴 만큼 너무 사랑하는 여성이어서 아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저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근데 예비 신부는 사실 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반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신변을 가리시는 것 같고, 근데 이상민 씨 생각하면 그러니까 빚부터 생각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궁상민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빚을 다 갚았나요? 빚은 어때요? 다 갚았어요. 빚이 69억 원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연예인 걱정할 거 없다. 69억 원은 어떻게 갚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 빚을 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누군가가 그 사람 믿고 투자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상민 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빚쟁이에 대한 개념을 바꿔놨어요. 빚쟁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남을 등쳐먹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보세요. 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빚쟁이라고 하면 대부분 주인공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막 문 부수고 들어와서 내 돈 내놔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엄밀히 말해서 그 안에서 진짜 피해자는 빚쟁이들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내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상대방이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볼 때는 돈 빌리고 못 받은 사람이 더 피해자입니다. 그건 맞죠. 예, 근데 네.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69억을 빚을 졌다고 하고서는 본인 방송에도 그 채권자들이 직접 나오기도 했어요. 아, 맞아. 봤어. 그분들이 오히려 이상민 씨 데려다가 밥 먹이고 격려하고 영양제 사줬어요. 왜냐면 이상민 씨가 정말로 69억의 빚을 지고도 도망 안 가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20년 동안 그 돈을 다 갚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이상민 씨가 이렇게 이제 다 빚을 갚고 정말로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네. 결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비 신부가 아닙니다. 이미 혼인 신고를 해서 부부예요, 부부. 아, 근데 이게 네. 단독 보도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네, 네. 이제 어제 완전 어제 특종이에요. 단독 야, 보도를 특종 했는데 보도구나. 네, 네, 예. 네. 그저께 맨 처음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상민 결혼한다라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결혼은 한 올 초여름쯤 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 소식이 전해진 당일날 이미 이상민 씨는 아내분과 함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 정식 부부라는 거죠. 그리고 네. 결혼식은 치르지 않는다고 해요. 아, 이것도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재혼을 하고 다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화려하게 할 만한데 본인이 궁상민으로 살아갖고 20년 동안 빚을 갚았잖아요. 그 캐릭터를 좋아하고 지지해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화려한 결혼식을 해서 또 비연예인인 신부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부부가 낸 후에 네. 가족 친지들과 조용하게 이걸 축하한다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네. 배려도 있고 자신에 대한 신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어느 정도 뭐 빚도 다 갚고 안정화가 됐다라는 게 참 축하할 일이다. 네, 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연하라고 하니까 네네. 또 좀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어때요? 아직 자녀 얘기까지는 나가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상민 씨가 빚도 다 갚고 가정을 꾸렸을 때는 무언가 그쵸. 남들 하고 싶은 남들이 하고 사는 삶은 본인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저는 2세에 대한 계획도 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미우새, 네. 돌싱포맨 이런 데는 밥줄이 끊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을 하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미운 우리 새끼 역시 나이 먹고도 결혼 안 하는 아들들의 이야기고요. 철없는 그렇지. 아들. 네. 예, 돌싱포맨은 말 그대로 돌아온 싱글, 이혼한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이제 부합이 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상민 씨 이전에 김준호 씨가 먼저 결혼을 발표했죠. 아, 그랬네요. 김지민 씨와.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사실 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면은 이들의 돌싱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이 이런 시기를 딛고 일어나서 좀 더 완성된 가정의 모습을 나아간다. 이게 좀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골인을 했으니까는 그 안에서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들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저는 이상민 씨 하면 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 빚쟁이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개념도 좀 바꿨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저는 그런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에 대한 개념 네. 이런 환상도 조금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선입견도 많이 깨지긴 한 것 같아요. 패션에도 관심 있고 요리도 잘하고 자기 건사 잘하고 살고 이런 모습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네, 네.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좀 네.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상민 씨랑 방송을 좀 길게 오래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분이 양념통을 갖고 다녔어요. 양념통? 네, 왜냐면 비싼 음식을 사 먹진 않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본인이 양념통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음식을 해서 먹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건 네. 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용 불량자였잖아요. 왜냐면 그랬죠. 빚이 69억인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신용이 정말 엉망이었겠죠. 신용카드도 없이. 그렇죠. 네, 근데 네. 어느 날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회식을 했는데 이상민 씨 갑자기 딱 일어나서 MC였으니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는 소위 말하는 제가 쏘겠습니다라고. 오. 그러면 산이가 뭐냐? 저 드디어
제 이름의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상민이 써 있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상민 씨가 그냥 밥 한 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 전까지는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간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걸 다 딛고 일어나서 이제 계속적인 수익을 내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제 갱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사실 책임감도 보여줬고, 그렇죠. 예, 하여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결혼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날짜가 이제 결혼식은 안 하니까 뭔가 뭐 기념할 만한 일은 없지만 어쨌든 요거 우리 기자님이 단독 보도했다. 네, 우리의 특종 보도입니다. 뉴스엔진, 네, 우리 안진용 기자님의 자랑스러운 단독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 이야기네요. 네. 이승기 씨가 요새 저작거리에서 난리죠. 네, 맞습니다. 처가와 절연을 택했다. 사실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물론 핏줄은 아니지만 가족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처가와 절연을 택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승기 씨의 장인,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죠. 이분이 최근에 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승기 씨가 이제 결혼 전후로 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게 결국 뭐냐? 가족이기에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추가적인 기소가 일어나면서 본인에게 그동안 가족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승기 씨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함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은 처가와 어떤 인연을 이야기하긴 힘들 것 같다 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저 기억나는 게 이승기 씨가 결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많은 팬들이 이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시어머니처럼 네. 반대를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사랑을 택했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 이승기 씨는 굉장히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네. 이승기 씨는 자신의 직접적인 부모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아내에겐 친정인데, 네. 그 아내도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예요. 자, 이승기 씨 입장문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부부라고 돼 있어요. 이승기 씨가 독단적으로 내가 처가와는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다인 씨와도 함께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제가 하나 그리고 추가로 취재한 걸 말씀드리면요. 네. 이다인 씨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계부입니다. 새아버지죠. 이분도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승기 씨 남편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새아버지의 그러한 주가 조작 문제로 인해서 활동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엄마가 견밀이시고요. 네. 원래 아버지도 유명 배우였습니다. 맞아요. 예. 이명규 씨라고 이명규 씨, 아마 네. 이제 탁아저씨는 아시는 분이실 텐데 네. 그 이명규 씨가 친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 네,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다인 씨의 친권은 원래 아버지인 이명규 씨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다인 씨는 그래도 엄마가 택한 그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고 독립된 가정을 꾸렸는데 추가적인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 독립된 가정에 피해를 끼칠 수는 없다. 이런 결정을 하고 분가를 이렇게 절연을 택하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이승기 씨가 굉장히 빠르게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네.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용기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승기 씨는 이렇게 엄연히 따지면 이분 자체는 어떠한 잘못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연좌제처럼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참 유명세라고 그러죠. 연예인 유명하기 때문에 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상식선에서 만약에 이승기 씨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처럼 이 결혼 반대세라고 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를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그렇지 것 같아요. 않았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시기만 해도 결혼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장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일일이 들여다볼 수도 없었겠죠. 게다가 2019년에 2심에서는 한 차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승기 씨가 목소리를 낼 때는 무죄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작년에 이승기 씨가 한 차례 사과를 했었고 이번에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승기 씨가 난 잘못 없어요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충분히 자기가 더 확인하고 얘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기가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또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던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지나친 비판의 시선을 들이대는 건 조금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께서도 이제 이승기 씨의 문제는 아니니까, 네, 이승기 씨의 노래를 사랑하고 또 아내분의 연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지탄하기보다는 진짜 사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예, 좀 따뜻하게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견미리 씨 집안이에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네, 우리 단독 기사를 네, 가지고 오신 우리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 네, 열심히 좀 달려왔고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얘기 할지 살짝 하나만 알려주시면 어때요? 살짝. 다음 주는 정말로 네.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 그래요? 이번 주에 보면은 다 새로운 얘기거든요. 맞아요.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어서 네. 이렇게 좀 시의성 있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정보성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하루하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좋습니다. 연휴지만 저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단독 기사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저희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티키타카 쇼, 네, 윤희석 수석 대변인과 정치는 상식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티키타카 쇼까지 끝을 냈고요. 네, 저희가 3시 반입니다. 조금 3시간 달려왔습니다. 2시간 반. 그렇죠? 아니, 12시 반부터. 그렇죠. 1시 반, 2시 반, 3시니까. 3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아니 12시 반부터 1시 반, 2시 반, 3시 반. 그러네. 3시간 네, 달렸네요. 3시간 그러네요. 어쩐지 제가 퀭해졌어요. 어.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30분 있다가 4시부터는 우리 정정당당 김종영, 네, 김종영 대변 전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분 뒤에 올 거니까요. 여러분, 네, 조금 쉬었다가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